캐나다는 눈 덮인 산, 훼손되지 않는 숲, 깨끗한 호수, 친절하고 도움 주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 맛있는 메이플 시럽으로 유명하죠. 이제 캐나다 사람들은 이 목록에 다른 걸 추가할 수 있어요. 바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물이에요. 지난 2016년에 연구원들은 3km를 뚫고 온타리오의 카드 광산에서 고대 물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그 물은 적어도 20억 년은 된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신선한 물은 아니네요.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질학적 대륙 순상지 중 하나인 캐나다 순상지의 800만 평방킬로미터 안쪽 지하 동굴에서 물방울이 보글거리면서 올라오면서 발견되었어요. 그 지역은 판 구조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상태로 유지되었을 거란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물을 분석하고 외부의 어떠한 자원과도 접촉되지 않은 헬륨, 아르곤, 크세논, 네온의 용해된 가스를 발견했어요. 심지어 수십억 년 전에 미생물의 흔적도 있었죠. 이것은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과학의 놀라운 발견이었죠. 만약 생명을 지지해주는 물이 지구 아래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면 화성, 토성, 목성의 위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도 같은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 니모는 지구의 땅에서 가장 먼 지점이에요. 공식 명칭은 해양 도달 불능점이고 제 주차 공간 같네요.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은 주로 우주 비행사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반면 지구에서 니모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인구 밀접 지점은 사방으로 2687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실제 명칭이 조금 길어서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에서 캡틴 니모의 이름을 따서 포인트 니모라는 별명이 붙었죠. 니모는 라틴어로 아무도라는 뜻인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곳엔 안성맞춤이죠. 뒤틀린 숲은 폴란드의 그리피노에 있어요. 1930년대쯤에 심어진 비정상적으로 굽은 소나무 400그루로 이루어진 숲이죠. 나무 밑부분에서 90도로 북쪽을 향해 구부러졌다가 놀라울 정도로 다시 똑바로 되어 하늘로 곧장 뻗어 있죠. 어떤 굽은 나무들은 옆으로 0.9에서 2.7m까지 뻗어나가지만 나무들은 건강하며 상당수가 15m 가까이 자랍니다. 이 굽은 소나무들은 곱게 자라는 소나무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구부러졌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없어요. 이 이상 발달에 대한 이론은 기상 조건부터 인간의 개입까지 다양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알진 못해요. 함자강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넓은 강 중 하나며 아마존 강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죠. 깊이는 4km로 그 위의 큰 강에 비하면 천천히 흘러가는 것에 불과하죠. 아마존강의 물이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초당 약 1억 3,300만 리터예요. 반면 함자강은 초당 380만 리터밖에 안 돼요. 어느 쪽이든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약 6,000km 길이의 아마존 자체와 비슷한 길이로 과학계를 놀라게 한 폭이에요. 함자강의 폭은 200에서 400km인 반면 아마존강의 폭은 약 1에서 100km예요. 수정동굴은 2000년 멕시코 치와와 강아지 말고 주 이름이에요. 에 있는 아영 광산에서 광부들이 물을 빼면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10m, 폭 0.9m 이상의 거대한 석고 결정으로 가득 찬 매혹적인 동굴이었어요. 수정이 너무 깨끗해서 과학자들은 그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 결정체 중 하나에서 5만 년 된 박테리아 샘플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죠. 5가지 세계 강으로도 알려진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 경이 중 하나예요. 그곳은 폭포, 웅덩이, 동굴들로 가득한데 강 자체가 정말 경이로워요. 매년 6월과 11월 사이에 놀라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액체 무지개를 만들어 관중들을 매혹시키죠. 강바닥에서 자라는 붉은 식물이 이 독특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에요. 다른 색들은 검은 바위, 녹조, 맑은 물, 그리고 노란색 모래에 의해 진주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식물이 강수량, 온도, 햇빛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매년 색이 변해요. 나머지 1년 동안 강바닥은 칙칙한 녹색빛이에요.
하와이의 과학자들은 산호초 주변의 물속에서 홍조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소리는 시끄럽게 딱딱거리는 새우에서 나는 소리로 여겨졌죠. 연구원들이 소리와 해조의 존재를 알아내고 방울을 관찰하기 전까진 말이죠. 해조는 광합성을 먹이로 먹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모이는 작은 거품을 만들어내요. 방울이 식물에서 분리될 때 핑 또는 팡 하는 소리를 내요. 산호초는 너무 많은 해초에 덮이면 질식하고 숨막혀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이 소리를 낸다는 걸 발견한 것은 산호초의 보존에 유용할 수 있어요. 해조는 과학자들에게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곳들이 짓밟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2018년 3월 케냐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를 강타한 폭우와 지진 활동 이후 거대한 균열이 국토 전체에 확대되었어요. 그 틈은 길이가 몇 킬로미터에 달했고 어떤 곳은 폭이 15m가 넘었어요. 근본적으로 아프리카를 둘로 쪼개고 있었죠. 아프리카는 두 개의 지각판 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누비아판과 소말리아판이죠. 활동 중인 멘틀에 의해 지구 표면 아래 깊숙한 곳에서 판들은 서로 분리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틈을 만들어내요. 거대한 대륙이 실제로 두 조각이 분리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전 그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대양 해저가 형성될 거예요. 유칼립투스 디글럽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의 열대숲에서 번성해요. 그리고 마치 비디오 게임이나 환타지 영화에서 나온 것 같죠? 자연환경에서 76m라는 거대한 높이까지 자라는 이 독특한 나무는 나이가 들면서 저처럼 나무 껍질이 녹색, 밝은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그리고 빨간 줄무늬가 보이는 형태를 띠게 돼요. 나무 껍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무의 색이 변하고 밝은 녹색의 속껍질이 드러나죠. 인도양의 아름다운 모리셔스 섬 앞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인 광경이 있어요. 그런데 조감도를 보려면 비행기를 타야 할 거예요. 수중폭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해류에 의해 해안의 모래가 높은 연안 대륙봉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섬의 최남단에 있는 깊고 어두운 바다 깊은 곳까지 떨어져요. 섬 주변의 대부분의 바닷물은 수심이 8에서 150m에 불과하지만 이 나락은 몇 킬로미터 아래로 뚝 떨어져 폭포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이 해양붕은 몇백만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해저 확산이 이걸 최근에 만들었어요. 아마존의 걷는 나무는 식물들이 필요한 모든 게 있는 완벽한 곳으로 가기 위해 움직이는 가장 독특하고 혼란스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이 나무들은 울창한 숲에서 더 많은 햇빛을 찾으면서 새로운 뿌리가 오래된 뿌리를 대체하면서 걸어요. 뿌리가 새 땅에 고정되면서 나무는 새로운 뿌리를 향해 구부러지고 오래된 뿌리는 서서히 솟아올라요. 더 많은 햇빛과 더 단단한 땅으로 여행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이들이 하루에 약 2cm 또는 1년에 약 20m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여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내년에는 저기에 가 있는 거죠. 코스타리카 남부에는 300개의 석구가 숲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볼링공만하게 무게가 나가는 반면 또 어떤 것들은 15톤까지 나가요. 이것들의 목적과 왜 오래전에 만들어졌는지는 알려진 바 없어요. 1930년대에 발견되어 많은 구들이 옮겨져서 전 세계로 운반되었어요. 1970년대에 와서야 이 돌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시작했죠. 이 돌들은 대부분 미스터리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돌들이 화강암과 비슷한 화강 섬로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요. 문명에 의해 조각되었다면 이 거의 완벽한 모양은 작은 돌글로 깎아낸 게 틀림없어요.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대평원은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에요. 용암 웅덩이, 밝은 네온색의 온천, 광활한 염전 등 또한 연중 가장 더운 기온인 섭씨 34.4도에 이르죠. 독성가스가 온천으로 가득한 곳을 산성으로 채워요. 최악인 건 연간 강수량이 최대 200mm밖에 안 돼요. 또 해수면 아래 125m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니 지구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좋은데요? 사람도 없고. 갑시다.